1번은 스킵할 거예요. 왜냐면 방금 전에 했던 게 1번 문제라서.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스킵할 거예요. 그 다음 거, 이거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좀 밑으로 내려보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크롤 이용해서 맨 밑에서 맨 위까지 다 긁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 조건식만 따져보면 돼요. 얘는 맞는 말 같다 그럼 참, 틀린 말 같다 그러면 거짓이라고 써주면 되는 건데, if true예요. 이거 뭐예요? 얘는 무조건 실행이죠. 이거랑 다를 바 없죠. 무조건 실행이라는 거. 얘는 무조건 실행이 되지 않는다. 이 안쪽 부분은 무조건 실행 안 될 거야 라는 거고. 근데 얘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부러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그냥 조건식만 따로 추가해주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if 그리고 조건식. 그래서 조건식의 상태에 따라서 이 뒤 안에 있는 구문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변수 선언한 거죠.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상태인 거고.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럼? a는 10과 같다? 하면 안 돼요. 10은 10과 같다라고 읽어야 돼요. 왜냐면 a 안에 뭐 들어있어요 지금? 10 들어있는 중이죠. 그럼 이건 왜 값으로 봐요? 지금 이 a가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이건 이퀄 마크가 아니라 두 개짜리니까 대입 연산자로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면 여기 참이라고 써주면 돼요. 참을 의미하는 무언가로 써주면 돼요. 저는 true에 t를 쓸게요 그냥. 그 다음 거,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10은 10과 같지 않다? 10은 10과 다르다? 그럼 얘는 왜 10인데요? 얘가 10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나오는 a는 는 왼쪽에 없으니까 그냥 값인 것 같은데, a 안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꽂히는 게 맞겠죠. 중간에 이렇게 값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우선 중간에 값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값이 들어있겠지만, 이 a라는 변수 안에 10이 들어있는 상태로 여기서도 10인 거고, 쭉 더 내려와도 여기서도 10인 거고. 그러니까 이 변수에다가 데이터 하나 담아 놓으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은 10과 같지 않다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10은 10과 같으니까요. 10은 10과 다르다 하면은 틀린 말인 거고. 얘는 뭐라고 읽어요? 10은 10 초과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포함이 아니니까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동으로. 포함이니까 10은 10 이상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얘는 뭐 한 거예요? 다른 변수 선언한 거잖아요. 그냥 a라는 변수 있었고, 여기서는 그냥 새로운 변수 b가 생겨난 거고, 그 안에는 동일하게 10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10은 10과 같다라고 읽어야겠죠. 왜냐면 a 안에 10 들어있고 b 안에 10 들어있으니까 10은 10과 같다. 그럼 얘랑 똑같네요. 맞죠? true가 될 거고. 얘는 뭐라고 읽어요? 자, 잘 보세요. 요 한 줄, 이 한 줄에서 연산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뭐뭐예요? 요거 는 이퀄 마크 하나랑 요거 다르다 두 개잖아요. 얘는 대입 연산자였고
얘는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였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나 했을 때 1번, 2번 누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1번 왼쪽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여기 보면은 뭐 이미지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한 줄에 이렇게 여러 개의 연산자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연산될 건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기 다르다 여기 있죠. 근데 그거보다 낮게 여기 는 있죠. 는. 그러니까 얘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즉 얘가 먼저. 그럼 이 연산의 결과는 뭔데요? A 뭐 들어있어요? 10 있죠. B에는요? 10 있죠. 그럼 이거 연산하면 결과 뭐예요? false죠. 10은 10과 다르다니까. 그럼 이 연산 결과가 false잖아요. 근데 아직 연산이 남았죠. C에 false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얘가 1번인 거고 들어가는 게 2번인 거고. 이해되시죠? 한 줄에 여러 개의 연산자가 섞여 있을 때 이런 거 표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저도 안 외워요. 당장 저한테 뭐 이게 빨라요 저게 빨라요 하면은 몰라도 되니까 찾아서 보면 되니까 이게 더 좋은 상태예요. 외우는 걸 최소화하세요. 그래서 얘는 이 녀석의 연산 결과는 false일 거니까 결국에는 false가 C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C를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false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if false네요. 그럼 위에 거 얘랑 똑같네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거짓이 되는 거죠. 실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뭐라고 읽어요? false는 false와 같다. 맞는 말이죠. false는 false와 같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요? 얘는 뭐라고 읽어요? not false죠. not false. 그죠? 그럼 이 답은 뭐예요? true예요. 근데 보세요. 4층 연산 같은 경우는 정수의 연산 결과로서 되게 다양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내가 10 더하기 5 하면 15일 거고 뭐 2 더하기 3 하면 5일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비교 연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비교 연산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답은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어요. 이게 맞아? 이게 틀려? 하면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응 맞아, 아니 틀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누가 더 커? 누가 더 큰 게 맞아? 이런 거. 그 대답은 다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4층 연산의 결과처럼. 그러니까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어요. 답은. 그러니까 not false면 자동으로 true인 거예요. 반대로 not true면 자동으로 false인 거고. 얘는 불린이라고 합니다. 불타입이라고도 하고 불리한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이에요. 아까 전에 int나 string처럼 int는 정수를 나타내는 자료형이었고 string은 문장을 나타내는 자료형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리어는 참 또는 거짓을 나타내는 논리를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아무튼 그럼 얘는 뭐겠어요? not false, true죠. not false, true. 자 근데 보세요. 요거 괄호가 이렇게 안쪽에 있네요. 근데 이거 연산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해요? 곱하기 먼저 하죠. 이거 그냥 규칙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괄호 먼저죠. 얘도 똑같아요. 괄호 안쪽이 먼저예요. 그럼 not false네요 얘는. 그럼 이 결과는 true잖아요. 그럼 not true네요. 최종 결론은 false가 되겠죠. 저 괄호 안쪽이 먼저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D는 그냥 true예요. C는 뭐였어요? C는 false였죠. D는 그냥 true 넣었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읽어요? false는 true와 다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false랑 true랑 다르대요. 맞는 말이죠. 맞죠? 그리고 이 아래쪽 보면은 이렇게 and랑 or가 나와서 여기 또 키워드 드렸죠. 파이썬 and or. and or는 근데 여기도 있어요. and or 어떤 연산자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래서 보시면 얘를 한번 가져와 보죠. 이렇게 이 녀석의 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얘도 기본적으로 좌측부터 시작해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럼 이 결과는 뭐예요? true죠. 10은 5 초과니까 얘는 true일 거예요. 근데 true랑 마이너스 6이랑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남았어요. 그러면 얘는 true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연산 결과는 여기 남아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true랑 and로 엮였어요. true랑 and로 엮였다. 얘는 true예요. and는 그리고잖아요. 맞죠? 왼쪽도 참이고 오른쪽도 참일 때만 true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세요. 얘는 뭐예요? 이 결과는 뭐예요? false죠. 근데 제가 방금 and는 왼쪽도 참이고 오른쪽도 참이어야 참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false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보기 좀 어려울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죠. 인디는 잘생겼고 남자다. 이 두 가지 말이 다 true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true랑 and로 엮여 있는 거죠. 왜냐면 뭐뭐 했 보면은 and가 맞으니까 그리고니까요. 맞죠? 그럼 이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한국말로 그냥 읽어보면 얘는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요. 뭐랑 어떻게 엮인 거예요? true랑 false랑 and로 엮인 거죠. 그럼 저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결과는 false죠. 그냥 틀린 말이잖아요. 저 문장은.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못생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잘생기지 않았고가 좀 더 낫겠다. 이렇게 하면요. false랑 true랑 and로 엮인 거죠. 결과는 false네요. 틀린 말이네요. 문장 자체가 틀린 말이네요. 이렇게 하면요. false랑 엮인 거니까 그냥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자, true랑 false랑 엮였어요. 결과는 false다. 됐네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true랑 false랑 and로 엮였다. 상황이 똑같잖아요. 맞죠? 잘 보세요.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요? or죠. 뭐뭐 했거나 하면은 이것 또는 저거잖아요. true랑 or로 엮인 경우에요.
이 문장은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요. true랑 false랑 or로 엮인 거죠, 이건. 문장은 어때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뭐 했거나니까. 그럼 얘는 true가 되는 거죠. 지금 조건 하나, 조건 둘이잖아요. 둘 중 하나만 맞는 말이어도 이 말 때문에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false랑 true랑 엮었으니까 true죠. 문장 자체도 true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false랑 엮여 있는 거죠. 결과는 어때요? 얘는 그냥 틀린 문장이죠. 보세요. 차이점 아셔야 돼요. true랑 and로 엮였을 때만 true예요. 나머지는 다 false예요. true랑 or로 엮였으면은 true인데 둘 중 하나만 true여도 true예요. 근데 둘 다 틀리면 or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냥 틀린 거예요, 얘는. 이걸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자,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얘는요? 틀린 말? 그러면 false랑 and로 엮여있네요. 그럼 얘는? false만 남겠죠. 그죠? 얘는요? false죠. false랑 and로 엮여있네요. 그럼 뭐예요? false죠. 얘는 뭐예요, 그럼? true잖아요. 그럼 false랑 true랑 or로 엮여있네요. true가 남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요, 얘는. 그러면 알아낸 바로는 얘가 false고 얘가 true잖아요. 자, 그리고 실행하면은 이 오른쪽에는 true의 의미로 써준 문장들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왜냐면 실행될 것 같으니까. 이 말이 맞는 말 같은데 해서 t 쓴 거잖아요. 맞는 말이면 이 안쪽이 실행될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false라고 썼다, 중간에 이렇게 F가 섞여 있다, 그럼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F라고 썼고요. 아니다. 여기 true라고 썼고요. 여기 true라고 썼어요. false인데 true라고 썼어요. 그리고 실행하면은 false는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문장에서 이 t는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눈에 보기가 어렵죠. 왜냐면 안 나오는 놈인데 얘는, 나는 이게 맞는 말인 줄 알고 t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검산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결과를 보고서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넘버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T, 얘는 뭐지? EF, 3F, 4T, 4T. 얘는 뭐냐? 4F, 5T, F, 6T.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잘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4T 이렇게 겹쳤네. 5T, 6T, 7T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중간에 뭔가 숫자가 비거나 빠졌다, 얘랑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다르다 하면은 내가 어디선가 틀린 거니까 그 부분을 찾아갈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검산할 수 있는 단서도 이렇게 남겨놔야 돼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게 좀 더 공대생분들은 아실 텐데 논리 회로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게. and, or, then, 뭐 nor, so 이런 거. 음, 어쨌든 0과 1이에요. 0과 1. 1은 true고 0은 false예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보낼 때 뭐 이거 너무 어렵다. 하지 말자. 이런 거 한 번쯤은 그냥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공대생들은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신 분들은 요거 한번 그냥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거 한번 보세요. 논리 회로에 대해서. 그러면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